노동관계법규를 하겠습니다. 81번입니다.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닌 것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게 아닌 것은 말이죠. 뭔가 임금이 적어질 때는 이게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이걸 넣어주면은 평균임금이 90일간의 그 임금을 가지고 근무 일수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임금이 작아지는 어떤 그 순간에 그걸 기준하면 그전에는 아무리 임금을 많이 받았더라도 90일간의 임금이 중요한데 이때 산재가 발생하거나 퇴직을 한다 하게 되면은 그전에 임금 가지고 퇴직금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때의 평균 임금 가지고 하거든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근로자에게 플러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사용자 기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휴업할 때는 60%나 70%밖에 못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외해줘야 되고, 출산 전후 휴가 기간도 정상 임금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해야 되고, 육아 휴직 기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다 제외를 해주는데, 이거는 요 문제가 나옵니다. 병력 의무 이행을 위하여 유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이때는 제외를 시키지 않습니다. 요거는요. 요거는 포함을 시킨다는 거. 유급으로 휴직한 기간은요. 병력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게 포함을 해 놓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82번입니다. 직업안전법상 근로자의 모집 및 근로자 공급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돼 있죠. 이 내용이 이렇게 길잖아요. 긴데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근로자 요 답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항상 근로자 공급 사업에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사업을 포함한다가 아니고 제외합니다. 요거는 요게 답으로 나와요. 1번, 1, 2, 3번은 뭡니까? 그냥 이 문제를 위해서 그냥 폼으로 있는 문제다. 맞는 내용을 이렇게 넣어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요게 답으로 나옵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에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포함한다가 아닙니다. 이는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83번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쭉 보실 때 여기에서 답을 찾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주도로 뭐 이렇게 나오면 다 땡입니다. 정부 주도나 국가 주도 나오는 문구가 있으면 다 땡이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 3, 4는 읽어보셔가지고 이거는 맞는 답인데도 한번 익혀주시면은 혹시 문제가 응용이 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내공을 이렇게 좀 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4번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이것도 뭐냐면 평등해서 고용 촉진하고 가사 노동가치 조정 이런 건 없습니다. 모승보 촉진하고 평등 기대고 보장 맞는데 가상노동 가치 조정 이런 거는 법률에 이렇게 애매한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또 역시 같이 기억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혼돈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쭉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주가 직원을 해고할 때 이것까지 해고를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해고하는 이런 경우는 없죠. 어느 회사가 해고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답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받고 해고해주는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당해고를 만약에 했다. 신고만 하면 되는데, 신고를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합당치 않으면은 거기에 따른 벌칙사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만 하고 나중에 봐서 보니까 이게 부당해고네. 그러면 법적 제재 절차, 또 구제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요 내용도 꼭 요 내용을 해고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우려야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 뭐 엄청 바쁘겠죠. 그러면요. 86번입니다. 다음 중 헌법상 보장된 쟁의로 볼 수 있는 것은 약간 혼란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직장 폐쇄는요. 기업주가 하긴 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되면은. 근데 이것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렇게 매치시켜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폐쇄는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증명합니다. 87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는 몇 시부터 몇 시냐?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입니다. 10시부터 6시. 시간을 이렇게 이제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이때부터 근무를 해야 뭐냐면 50% 가산 임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8시부터 9시 했다. 이건 야간 근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50% 가산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연장 근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10시부터 6시 그 근무 시간만 야간 근로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요거에 되겠지. 이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가 되겠습니다. 88번입니다. 노동관계 법규는 말이죠. 이렇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정오답 위주로 익히시면 됩니다. 나중에 정오답 파일을 제가 딱 빨갛게 한글로 또 올려드릴게요. 보는 시험 전에 속성으로 이렇게 또 익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보험사 훈련 계약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이건 좀 청색입니다. 약간 혼돈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답을 익히시면 됩니다. 사업주와 이렇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근로자는 훈련 계약을 체결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그거는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더라도 훈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 요걸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결할 수 있다 하고 체결하여야 된다. must 하고는 다르다는군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이렇게 답을 익히시면 되고요. 89번 문제도 요거 이제 한번 보셔야 돼요. 요거 익히시면 됩니다. 청색이니까 처음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습니다. 1년이고 근속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땡입니다. 아시겠죠? 평균임금과는 반대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에는 제돼야 뭡니까? 퇴직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휴업수당이라든가 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죠. 손해를 안 봅니다. 근속기간을 빼버리면 퇴직금 산정 기간이 달라져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아니고 근속기간에는 포함합니다. 그러나 불리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2번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가끔 나옵니다.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기간이 산입하지 않는다가 맞는데
산입한다가 나오면 땡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육아휴직 최대 1년이죠. 그 다음에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길어봐야 1년 미만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육아휴직 1년 다 해버리면, 어? 그러면 이걸 사용기간에 넣어버린다. 이건, 예, 말이 좀 안 맞겠죠. 예. 그리고, 어, 여기에 나온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여기 빨간 걸 포함한 거 있죠? 요거 좀 보시면 됩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도 육아휴직이 들어가고, 뭐, 1년이고, 2에 나눠서 한정해서 사용한다. 그 외에 또, 이런 내용도 가끔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때 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입니다. 이건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이고, 휴업과, 바로 육아휴직은 다릅니다. 이건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렇게 100분의 80, 즉 80%가 150만이 넘는 경우는 150만 원이 최상이고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는 70만 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뭐 500만 원 받았다. 육아휴직에 80% 같으면 400만 원이다. 400만 원 아닙니다. 가장 높은 금액이 150만 원이다. 이렇게 90번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 자,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 하면은 노동삼권 플러스 근로권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4개가 돼요. 그래서 교행, 이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서 항상 헌법에 명시된 이게 나오면 그게 근로권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래도 또 나왔던 문제니까 꼭 나왔던 게 아니고 거기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91번 문제입니다. 남녀 고용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됐습니다. 연일에 해야 되고 구제 절차 등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3번이 나와 있죠.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게 아니죠. 말하자면 동성 성희롱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4번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동성 한성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배포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게시문 이런 걸로도 대체 가능한데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된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어디 엉뚱한데 이렇게 뭐 사장실에만 또 붙여놨다. 이런 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92번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의 특별 지원 내용을 모두 거는 것은 자, 고용재난, 여러 가지 재난, 뭐, 일부러 뭐, 태풍으로 인한 재난, 지진, 뭐, 이런 것 등등 일하면은 예비비 사용하고 조세도 감면해주고 징수원 체납처 유예를 해줍니다. 면제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밀어준다는 것이죠. 일자리 특별 지원 이런 거 다 해주니까 이건 전부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청색이지만은 어쩌면은 적색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93번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 상시 이거 나오면 300이죠. 3자를 들어가죠. 이거는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취득일과 상실일이 말이죠. 이게 여러 가지 그 분쟁의 소지도 많은 그런 내용이고,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 재심 청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이론으로 정리해 놓으면 이렇게 많죠. 네, 이렇게 많습니다. 꽤 많죠. 그러나 지금은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보시되, 지금은 시험에 실제가 빈도 있는 것부터 이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취득일 상실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취득일 자체는 자격 취득은 요거 따라옵니다. 적용된 고용된 날은 고용된 날 이렇게 취득을 합니다. 성립일 전에 고용된 사람은 성립한 날 이렇게 같이 나갑니다. 적용 제외됐던 근로자는 적용을 받는 날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취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 말하고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문제는 상실일인데요. 상실일은 이직을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보험이 소멸됐거나 적용을 돼야 되면은 상실하겠죠. 그런데 그게 그날인지 다음 날인지 이게 구분하면 됩니다. 이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니까 다음 날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로 내일로 이걸 이사 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사 간 날은 다음 날입니다. 이사한 날은 다음 날. 그럼 이사는 무슨 뜻이냐? 이직을 했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자격 상실이 그날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날로 넘어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틀린 것 찾으라고 했네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취득은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고용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여기 틀린 게 왜 그렇습니까?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은 적용된 날이 되겠죠. 적용된 같으면 적용이 나와야 되겠죠. 이거 틀렸고요.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아니죠. 적용 된 그날이죠. 다음 날이 아니다는 것이요. 다음 날은 뭡니까? 이사만 다음 날. 다음 날이겠죠. 다음 날 틀렸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이사니까 다음 날 맞죠. 당일이냐 다음 날이냐 바로 이겁니다.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은 이사뿐이죠. 이직이나 사망이죠. 그래서 다음 날 된 거는 사망이 나왔으니까 요 3번만 맞겠네요. 예, 이거는 그날이냐 다음 날이냐 묻는데 다음 날은 이사다. 즉 뭐다? 이직과 사망이다. 이렇게 이 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또 딴 내용도 이쪽에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문제 풀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95번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인상 몇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몇 명입니까? 300명이죠. 매년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언제까지 사업주니까 4월 30일까지 공시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에서 4월 30일. 사업주가 사용하는 사업주니까 4월 달이다라고 이렇게 네, 기억하는 팁을 4월 달인지 아니면 3월 달인지 혼돈된다라고 하면 이때 사업주니까 4월 달이다. 그래서 콜러를 최대한 막기를 바라겠습니다. 96번 다음 관란에 알맞은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퇴직금은 1년이지. 1년에 대해서 며칠분에 30일분에 퇴직금은 무슨 임금입니까? 자, 퇴직해서 퇴직하면은 휴식을 위해서 산행한다. 퇴유산이죠. 이게 평균 임금에 해당됩니다. 퇴유산은.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다. 1년 31분만 알아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평균 임금까지 우리 왜 퇴직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상 임금이 아니고 평균 임금이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97번 다음 사례에서 구직급여 소정 교부일 수는 여러분들 내 같은 경우 또는 주변의 사람이 이래 물어요. 나는 구직급여수 얼마인가 물론 뭐 고용 센터 가서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도표를 통해서 보면 이걸 봅시다. 여기서 일단 기준을 요걸 알아요.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를 했어요. 50세 미만인 경우는 180일입니다. 요거 해가지고 아래로 30일씩 이렇게 센터를 정해놓고 암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50세 이상이거나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30일 추가를 해줍니다. 210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연수에 따라 근속 연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보험 기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각각 다른데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쪽은 잘 안 나오고 이쪽 부분이 잘 나옵니다. 최장은 270일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기준을 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이 180일이다. 근데 그 사람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은 30일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면은 일단 장애인이죠. 장애인은 장애인 근로자 A씨 40세입니다. 4년간 근무했어요. 3년에서 5년 미만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애인이죠. 180일에 장애인이니까 30일이 추가되죠. 그러면 210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애인은 180일이 기준인데 3년 내지 5년에서는 장애인이 50일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98번입니다. 지금 요 위에 문제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적색으로 해놨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는 조금 마스터를 해놔야 됩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구직급여, 급여일수요. 몇 적색이고, 요거는, 청색이니까,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을 하면은 익힐 수 있습니다. 지급안전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면서 자 고용과 관련된 인정은 일단 이거 나오면 이것도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인정은요. 여기에 나오는 답은 두 가지 형태로가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즉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정 업무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위탁하는 게 아니고 누굽니까? 고용관계 인정이나 취소 이런 것은 전부 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틀렸죠. 또 하나는 이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서비스 기관을 인정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유효기간은 보통 3년이 나오고요. 요걸 틀리게 해가지고 뭐냐면 2년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이 문제에서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정에 대한 것은 위탁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위탁을 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한다. 장관님, 99번입니다. 근로자 장관님, 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이 문제를 말이죠. 까딱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양양전 이렇게 하면은 교직 훈련 과정으로 또 이렇게 하면 이거 틀립니다. 일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양양전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요 문제는 일반 근로자가 아니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교사입니다. 훈련교사. 훈련교사가 나올 때는 교직 훈련 과정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양양전 목적과 방법은 집현원이죠. 즉 집현전이 아니고 집현원입니다. 집현훈련, 현장훈련, 그다음 원격훈련 이렇게 돼 있는데 훈련 교사 요걸 보셔야 돼요. 요때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훈련 교사를 양성하는데 그 훈련 교사를 뭐 딴 직업, 훈련 교사한테 훈련 교사 말고 다른 생산직 훈련 과정으로 바꾸는 이 훈련을 이걸 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면 국가에서 시킨 훈련 교사를 양성해 놓고 뭘요? 훈련 교사직 그만두고 딴 일 하라 이렇게 하는 그 넌센스가 발생할 수 있겠죠. 생각을 흐름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요거는 훈련 교사일 경우는 전직 훈련 과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교직 훈련 과정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0번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요거는요, 요 문제 나올 때 요 틀린 문제가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나오면 땡입니다. 진짜? 계획을 할 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면 땡입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언제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상임위 가면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가 아니고 관계에 있는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다. 이게 맞는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나오면 땡입니다.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없고요.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는 맞는데 이게 오답으로 나올 때 10년 나오면 땡이다. 이런 정도가 뭐냐면은 요 문제에 나오는 패턴이 답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00번까지 일단 마쳤네요.